안녕하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뭐하고 지냈어? 그냥 집에 있었어. 난 누구지? 직함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네요. 다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4살 이성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명예퇴직 후 마지막 출근일이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모든 호칭이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도 메신저도 회의 일정도 전부 사라졌어요. 회사에서 나왔을 뿐인데 세상에서 지워진 기분이다. 돈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금도 통장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안했습니다. 나는 지금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50대 퇴직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수입이 아니라 쓸모감입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 질문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이력서를 다시 썼습니다. 직함이 빠지자 남는 게 없었어요. 나는 능력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였구나. 불안이 커졌습니다. 지금 안 하면 늦는다는 말에 흔들렸어요. 가장 위험한 시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때가 아니라 쓸모를 증명하려는 때입니다. 질문을 바꿨습니다. 빨리 돈 버는 방법은? 이 아니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작은 역할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돈보다 먼저 회복된 것은 존재감이었어요. 회사를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통장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었다. 퇴직 이후 가장 중요한 준비는 제2의 직장이 아니라 제2의 정체성입니다. 쓸모를 회복하면 수입은 뒤따라옵니다. 제 이름은 이성훈입니다. 올해 54이에요. 회사를 다닌 지 30년이 됐습니다. 팀장으로 일했어요.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이었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짐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개인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진 몇 장, 볼펜, 수첩. 박스에 넣었어요. 동료들이 왔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연락하고 지내요.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점심때 작은 송별회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대화가 끊겼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오후 4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박스를 들고 나왔어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물을 나왔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 다닌 회사였어요. 이제 끝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알림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계속 울렸는데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알람 없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갈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9시에 일어났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전화 없음, 문자 없음, 이메일도 없었어요. 이상하네. 생각했습니다. 점심때도 확인했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하루 종일 연락이 한 통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왔을 뿐인데 중얼거렸어요. 세상에서 지워진 기분이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도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회의 일정도 사라졌습니다. 업무 메일도 오지 않았어요. 메신저에서도 조용했습니다.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돈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당장 경제적으로 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일하고 있었고 집도 있었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했어요. 왜 그런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막했어요. 오늘 뭐 하지?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 다닐 땐 바빴어요. 회의, 보고, 결제, 전화. 계속 뭔가 했습니다.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재미없었습니다. 껐어요.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었어요. 다들 바빠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저만 한가했어요. 나는 지금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회사 다닐 땐 달랐어요. 팀원들이 질문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의견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를 필요로 했어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성훈 씨,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쓸모가 없구나. 결론이었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했어요. 나는 사회에 무슨 쓸모가 있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까?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그대로일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래, 그대로겠지. 가슴이 아팠어요. 50대 퇴직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수입이 아니라 쓸모감입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출근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아침을 먹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를 봤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라면을 끓였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오후에도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응. 오늘 뭐 했어? 이 질문이었습니다. 매일 듣는 질문이었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 계속 집에만 있어? 응. 밖에 좀 나가. 어디를? 운동이라도 하고. 그래야지. 하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또 물었어요. 오늘은 뭐 했어? 집에 있었어. 맨날 집에만 있네. 할 게 없어서 뭐라도 해. 뭘? 나도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내한테 짐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이었어요. 아들이 왔습니다. 가족이 모였어요.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얘기를 했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어. 잘하고 있구나. 응. 아내도 직장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팀에 신입이 들어왔어. 그래. 젊은 친구들은 좋아. 열정이 있어. 저는 끼지 못했어요. 회사 얘기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요즘 뭐 해? 그냥 쉬고 있지. 계속 쉬기만 해? 응. 심심하겠다. 좀 그래. 대화가 끝났어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떠났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가족 안에서도 쓸모가 없구나 생각했어요. 밤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좀 나가서 뭐라도 해. 뭘?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만들고. 그래야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라 뭐라도 해. 알았어.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줄었어요. 존재감이 희미해졌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역할을 잃어가는구나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재취업을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력서 양식을 열었어요. 이름 이성훈, 나이 54세, 학력 대학교 졸업, 경력 공공회사 30년, 직급 팀장. 여기까지 쓰고 멈췄습니다. 담당 업무를 쓰려는데 막막했어요. 팀 관리, 프로젝트 진행, 업무 조율, 다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내가 뭘 잘하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었어요. 회사에서는 팀장이었습니다. 팀원들을 관리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했어요.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게 회사 밖에서 통할까요? 의문이 들었어요. 팀장이라는 직함을 빼니 남는 게 없었습니다. 자격증도 없었어요.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영어도 못했어요. 프로그래밍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지? 막막했어요. 채용 사이트를 봤습니다. 50대 채용 공고를 찾았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몇 개 있었지만 조건이 안 맞았어요. 경력직 우대라고 썼지만 원하는 경력이 달랐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야, 재취업 어떻게 했어? 어렵더라. 뭐가? 우리 나이는 안 뽑아. 그래. 응. 젊은 애들 뽑지. 그럼 어떡해? 나도 모르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막막해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4세 남자가 보였어요. 나는 능력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였구나. 자각했습니다.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서만 의미가 있었던 사람. 직함이 사라지니 나도 사라졌어요. 자존감이 더 무너졌습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빨리 뭔가 해야 해. 조급해졌어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훈아, 카페 하나 같이 할래? 카페? 응. 프랜차이즈? 요즘 잘 돼. 나 장사 해본 적 없어. 배우면 돼. 본사에서 교육해줘. 투자금은 7천만 원 정도. 많이 드네. 금방 뽑아. 잘 되면 1년 만에 본전이야.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어요. 고민했습니다. 해볼까? 다른 친구도 연락했어요. 성훈아, 투자 하나 같이 안 할래? 무슨 투자? 부동산. 지금 사두면 오를 거야. 확실해? 내 친구가 부동산 중개업 해. 확실하대. 얼마나 필요해? 5천만 원 정도. 맞네. 1년 후 2천만 원은 벌어. 진짜? 그럼. 유혹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제안이 계속 왔어요. 요즘 비트코인 해야 돼. 주식 좀 하면 떼돈 벌어. 유튜브 시작해. 돈 잘 벌어. 모두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안 하면 늦는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져와서 읽어봤어요. 복잡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급했습니다. 일단 해보자. 서명하려 했어요.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급해? 급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 무슨 기회? 카페? 지금 안 하면 늦어. 장사 해본 적도 없잖아. 배우면 돼. 7천만 원이야. 퇴직금 반 이상이야. 알아. 실패하면 어떡해? 실패 안 해. 어떻게 알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밤에 생각했습니다. 정말 해야 할까? 왜 이렇게 급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이 나왔습니다. 쓸모를 증명하고 싶어서,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때가 아니라 쓸모를 증명하려는 때입니다. 깨달았어요. 다음 날 카페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투자 제안도 거절했어요. 모두 위험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 앉았습니다. 노인들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요즘 좀 나와요. 퇴직하셨나 봐요. 네. 나도 그랬어요. 처음엔 막막하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아니요. 이제 괜찮아요. 어떻게요? 작은 일 하나 시작했어요. 무슨 일요? 동네 아이들한테 수학 가르쳐요. 일주일에 3번. 돈 돼요? 많지 않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래도 하세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 좋아요. 필요한 사람요? 네. 아이들이 저를 기다려요. 그게 좋아요. 할아버지가 가버렸어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필요한 사람. 이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질문을 썼습니다. 빨리 돈 버는 방법은? 한참 봤습니다. 이 질문이 문제구나. 깨달았어요. 지웠습니다. 다시 썼어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돈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연결이었습니다. 쓸모감은 직장이 아니라 기업 구조에서 온다. 깨달았어요. 회사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작은 역할이어도 괜찮았어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면 됐습니다. 작은 역할,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중얼거렸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장 큰 수입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역할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30년 경력을 돌아봤습니다. 팀 관리를 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경험을 어디 쓸 수 있을까? 작은 프리랜서 일을 찾아봤습니다. 프로젝트 자문, 컨설팅, 멘토링 하나씩 알아봤어요. 지인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한 거 있어? 마침 잘 됐다. 프로젝트 하나 자문 좀 해줄래? 물론이지. 일주일에 이틀만 와줘. 한 달에 100만 원 줄게. 그 정도면 괜찮아. 시작했어요. 주 이틀 회사에 갔습니다. 프로젝트 팀을 만났어요. 자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좋은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팀원들이 고마워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느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좋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가 잘 진행됐어요. 팀장님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른 일도 찾아봤어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등록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노하우 강의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수강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올렸어요. 한 달 후 수강생이 생겼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뻤습니다. 수익은 적었어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존재감이 회복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 좋아. 그래. 응. 뭔가 하니까 그런가 봐. 고마워. 자존감이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돈보다 먼저 회복된 것은 존재감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게 바뀌었어요. 주 이틀 자문일 월 100만 원. 온라인 강의 월 50만 원. 작은 컨설팅 프로젝트 월 30만 원.
합계 월 18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회사 없이도 벌 수 있다는 증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요.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저도 퇴직했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가 제일 힘들어? 돈도 걱정인데 그것보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쓸모가 없는 기분?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그랬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질문을 바꿨어. 뭐요? 빨리 돈 버는 방법 대신 어떻게 사회에 다시 연결될까를 물었어. 차이가 뭔가요? 첫 번째는 조급함이고 두 번째는 구조야. 구조요? 응. 작은 역할부터 만들어봐. 돈은 적어도 괜찮아.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1년 전 제가 생각났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었어요. 당신 완전히 달라졌어. 뭐가? 1년 전이랑. 그때는 죽은 사람 같았는데. 그랬어? 응.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미안해. 지금은 살아있어. 고마워. 계속 이렇게 살아. 그럴게. 밤에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일기를 다시 읽어봤어요. 회사를 나왔다. 막막하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쓸모가 없는 기분이다. 다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썼어요. 회사를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통장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었다. 퇴직 이후 가장 중요한 준비는 제2의 직장이 아니라 제2의 정체성이다. 쓸모를 회복하면 수입은 뒤따라온다. 나는 이제 안다. 50대 퇴직의 진짜 과제는 돈이 아니라 존재감 회복이라는 것을.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4살 이성훈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회사를 나와 정체성을 잃고 쓸모감을 상실하고 다시 회복한 1년의 이야기. 혹시 지금 퇴직 후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돈보다 존재감 상실이 더 힘드신가요? 기억하세요. 50대 퇴직의 가장 큰 위기는 돈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바꾸세요. 빨리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에 다시 연결될까? 작은 역할부터 만드세요.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쓸모를 회복하면 수입은 뒤따라옵니다. 이성훈 씨처럼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